자, 그 다음엔 이제 백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냐라고 하면 바로 고이왕 때부터 3세기입니다. 자, 3세기, 여기 3세기. 3세기 고이왕 때부터 이제 이러한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뭐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관리들을 이제 그 줄 세웠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왕권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음,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음, 음. 자, 그러니까 한강유역에서 한 요 정도까지 충청 일대까지 처음에 이제 여기 고이왕 때 장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의 근초고왕 때 이제 가면 자, 이제 뭐 왕이 세습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자, 남해안까지 진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백제가 근초고왕 때 최대 영토 여기 남해안 끝까지 이렇게 영토를 다 확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을 또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했다 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동진, 가야, 외와 이제 교류했는데 특히나 여기 외와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제 유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칠지도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다라는 뜻인데요. 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지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백제가 그 일본한테 하사한 하사품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때 침류왕 보면은 침류왕은 이제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어디에서? 동진으로부터. 우리 잠깐 그 중국 나라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내려오면 여기 자, 여기 동진이 있죠? 그러니까 남조 계열이잖아. 백제는 기본적으로 남조 계열.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들과 친하다,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세기를 한번 봐볼게요. 5세기에 오면 이제 자, 이제 고구려의 이제 전성기죠. 장수왕이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니까 백제랑 신라가 이제 동맹을 맺은 그러한 상황에서 백제가 수도인 한강까지 잃어버리게 되니까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제 동성왕이 이제 신라 왕실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신라는 소지 마리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지 마리간과 이제 혼인 동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에 넘어오면 백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국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커져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무령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22개로 나누고 담로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22담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 지방의 어떤 주요한 거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요 지점입니다. 거점에다가 22담로를 설치하고, 자, 누구를 파견하냐면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결국에는 피 섞인 사람, 우리 가족이죠. 왕족들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더욱 강화 시켰다라는 거고요. 자, 이 시기에 보면 중국 남조의 양과 이제 교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왕입니다. 자, 이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비천도. 자,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바꿔요. 자, 요거는 이제 부여 계승의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부여가 건국되었죠. 자, 이 부여가 건국됐을 때 이때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주몽입니다. 자, 주몽은 부여 왕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주몽이 막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부여 왕자들이 되게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제는 왕자들이 이 주몽을 아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몽이 이제 부여를 탈출합니다. 당시에 이제 어머니랑 그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이랑 다 그대로 이제 부여에 이제 그냥 두고 혼자 도망쳐 내려와요. 혼자 도망쳐 내려와서 만든 게 고구려고요. 자, 고구려를 이제 건국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결혼을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부인은 지금 부여에 있는 상태고, 둘째 부인은 이제 고구려 세운 다음에 만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통치를 하고, 그 둘째 부인 사이에서도 아들, 뭐 비류랑 온조, 막 이런 아들들을 출산해서 지금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갑자기 주몽을 보러 찾아왔대요. 알고 보니까 부여 첫 번째 부인과의 자식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구려 2대왕 유리왕이 되는데 이제 주몽이 그 유리한테 다음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비류와 온조는 갑자기 이제 벙찐 거죠. 고구려에 남아 있어도 이제 더 이상 고구려를 통치할 수 없고 왕위를 이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한 거야, 결국에는. 자, 그래서 내려와서 한강유역에서 이제 백제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한 계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왕은 우리가 남쪽의 부여다, 남부여,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한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부여 계승의식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일본에 불교를 또 전파하고요. 또 뭐 이제 관청, 지방제도 이런 것도 정비하고, 자, 또 이게 보면 지금 나제 동맹인 상황에서 한강은 지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 한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하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보면 이제 상류랑 하류가 있으면 보통 하류에 이제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제도 원래는 여기 하류에 이제 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류를 차지하고 신라는 상류를 차지했는데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하류까지 신라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이 관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성왕은 돌아가시고요. 결국에는 이 나제 동맹은 결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제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한번 이제 쭉 다시 한번 보면, 자, 3세기 때 이제 고이왕 때부터 백제는 그 중앙집권국가의 어떤 모습이 나왔다.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마련하고 이런 모습. 그다음에 근초고왕 4세기 때 보면 이제 왕이 세습하는 모습, 영토 확장, 그다음에 또 이제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고요. 또 이제 다양한 이제 교류들을 했다. 그런 거 보고요. 침유왕은 불교를 수용했다. 동진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5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 왕실과 이제 혼인을 해서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요. 6세기의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통제를 강화시키고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 또 성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요. 또 국호도 남부여라고 바꾸고 뭐 일본의 그 불교도 전파하고요. 또 이제 신라 진흥왕이랑 같이 한강을 이제 서로 차지했지만 배신당해서 결국에는 관산성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제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제의 전성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백제의 전성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근초고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요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 됩니다.